안녕하세요. 올해 양성평등문화상 신진문화인상 부문을 수상하게 된 조각가 서혜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상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수상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좀 뭔가 현실감이 없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업을 통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다루고자 했던 양성평등 어떤 감수성에 대해서 또 변화의 어떤 실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제가 모르는 분들이 저를 봐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좋게 평가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 작업을 하는데 조금 더 확신과 또 어떤 용기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업을 하게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어떤 주변 사람들, 제 고민을 공감해 주시고 또 같이 나눠주셨던 이런 동료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함께 또 전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그래서 그 의미가 계속 변해 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좀 더 더듬더듬 추적해 봤을 때 저희 어린 시절에는 제가 조각을 조각이라 부르기 전에 무언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위로 자르고 오리고 뭔가 실로 꼬매고 이어 붙이면서 어떤 굉장히 재밌었던 놀이 그리고 저의 친구와 같은 어떤 존재가 조각이었다고 저는 느끼고 또 미술을 시작하게 되고 또 조각을 배워 나가면서는 조각이 제일 제가 잘하는 어떤 것이었고 또 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강력한 무기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을 내가 잘한다는 거에 되게 자부심을 가졌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스스로 이제 작업을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작업 활동을 하면서는 저의 삶의 고민들을 이제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소통 창구 또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그 기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와중에 있고 저는 어떤 조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어떤 만들기로 저의 여성으로서의 어떤 고민 또한 한 개인으로서의 고민들 여러 가지 욕망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과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각을 배우고 저의 조각이 무엇일까를 탐구하면서 제가 기존에 학교에서 배웠던 조각은 굉장히 전통적인 조각이었고 그것의 특징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특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내용이어야 되고 어떤 재료여야 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또 이야기 나누고 또 그걸 판매하고 뭔가 공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너무나 굉장히 전형적인 획일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조금 더 저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담은 어떤 제 삶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들을 조각과 연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제 고민들, 제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갈등들 이런 것들을 담게 됐고 그걸 담는 방식으로서 이제 과정 중심적인 그런 방법론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과정 중심적인 조각을 시도했던 작업이 이제 산에서 조각하기라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등산과 그 다음에 조각하기라는 어떤 전통적인 재료와 어떤 방식으로 그 두 개를 결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산과 조각.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섞음으로써 새로운 방식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직접 제가 그 점토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산 봉우리에서 이제 조각을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제가 작업실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의 성격과는 굉장히 다르게 제가 마음대로 크기를 조절할 수 없고 내 몸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흙의 한계 내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또 해가 짧기 때문에 해가 또 있는 시간에만 작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자연의 조건, 한계 안에서 이제 조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담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가장 저에게는 이 과정 중심적 조각이 저에게 이제 크게 다가온 작업이었고 그걸 계기로 다양한 어떤 작업들이 이제 전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남기고 싶은 작업은 가장 나다운 거? 가장 자연스럽게 제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각? 뭔가 무엇을 비판하거나 무엇을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제 삶에서 그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고 남겨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작업 안쓰러운 그런 작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멋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작업으로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도 저는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작업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데 아직 못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어떤 그런 작업을 하나쯤 만들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삶에서 뭔가 다양한 욕망들, 뭐 여성으로서, 개인으로서, 뭐 조각가로서, 또 교육자로서 이런 욕망들이 부딪히는 그런 것들을 잘 균형 잡고 또 뭔가 다른 사람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거든요. 달라진 점도 있고 또 달라지지 않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달라진 점은 일단 여성 작가들, 여성 조각가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학교에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도 여성이 거의 80%그 정도고 실제로 활동하는 여성 작가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뭔가 여성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갖춰져 있고 또 그러한 어떤 스스로 능력도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양적으로 늘어난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데 그 내부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회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는 과거나 현재나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힘듦이 되게 많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2018년 여성 조각가를 위한 행동 풍부화라는 작업을 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프랑스에 살았던 천재적인 여성 조각가인 까미유 클로델을 이제 만나는 작업이었거든요. 그 여성 조각가가 작업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흙 한 줌을 만지면서 애증의 관계를 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였는데도 지금은 그 작가를 그냥 신격화되거나 미화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여성으로서 그런 힘듦을 좀 뭔가 공감하면서 약간 동일시되는 느낌으로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작업 생활하면서 점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여성 조각가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해보면 조금 더 내가 작업을 하는데 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만나봤던 작업이에요. 그 작업에서
저는 사실 여성주의적인 어떤 관점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성 작가가 굉장히 까미유 클로델이 뭔가 로댕의 연인으로서 어떤 뭔가 미화되고 여성성이 강조되고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비춰졌지만 그 여성 조각가를 연구를 하면서 보니 굉장히 한 개인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뭔가 다양한 문제가 많이 이제 있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에도 여성 조각가, 여성 작가는 많아졌지만 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정체성들을 좀 더 섬세하게 이제 뭔가 바라봐주고 또 지원해주면서 그들이 작업을 잘할 수 있게 계속 뭔가 힘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야 더 진짜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성 작가를 위한 실천적인 어떤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아무래도 제가 살아가면서 여성으로서 다양한 어떤 고민들, 문제들을 마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여성 작가를 다룬 작업은 이제 여성 미술가를 위한 도구 만들기라는 작업이에요. 그것은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스스로 작업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하고 익숙했던 환경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조각 환경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거든요. 망치 하나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또 제가 나무를 자르려고 하면 어떤 큰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룰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거의 대부분 남성의 신체적 조건과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 작가들이나 조각가들이 작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사라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은 여성 작가에게 뭔가 신체적으로 맞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맞는 환경이나 도구가 있으면 여성 작가로서 작업을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럼 여성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규모 여성들을 모아서 굉장히 다양한 뭔가 사회 문화적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모아서 여성성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찾았던 어떤 다양성과 차이라는 지점을 반영해서 어떤 도구와 환경을 만든 작업이 있었어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제가 여성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굉장히 작업하는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나서도 다양한 작업을 했지만 제가 여성 조각가로서 어떤 신체적 한계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을 느꼈던 또 시기에 내가 조각을 하겠다는 것, 여성으로서 이 조각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 혼자만의 너무 고집이고 그리고 어떤 무리가 아닐까? 그리고 이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까미유 글로델을 만나는 그 여성 조각가를 위한 행동 풍바라는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여성 조각가, 여성 작가라는 이 타이틀을 가진 작업은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작업이지만 계속 제가 살면서 여성으로서 나이가 들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질문들, 고민들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실천적인 노력들을 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아마 계속 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질문이 어떤 것들이 생길지 굉장히 궁금하고 좀 두렵기도 해요.
제가 이 상을 딱 받았다는 소식을 딱 듣고 가장 먼저 이제 느낀 것이 하면 되는구나. 좀 거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역시 될 사람은 되고 장난이고요. 이런 열심히 하면은 굉장히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 주변에 사실 굉장히 여성 작가가 많고 제가 지금까지 소통하고 계속 도움을 받고 주고받고 하는 작가들은 거의 다 여성 작가더라고요. 희한하게도. 남성 작가들도 친한 사람이 있지만 굉장히 조금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성 작가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이 상을 받게 됐지만 그런 어떤 저보다 훨씬 더 전투적이고 또 실천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진짜 이런 문제들, 양성평등이나 아니면 여성에 대한 그 섬세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그런 작가들, 열심히 하고 있는 작가들이 함께 기뻐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들도 자기 작업에 그런 어떤 확신을 좀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또 다른 어떤 기회에 좋은 뭔가 보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면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해라. 근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계속 흔들리고 제 어려운 부분은 어떤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뭔가 쭉 나가는 그런 건데, 특히 여성주의나 페미니즘 이런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예술계에서 했을 때 엄청난 그 뭔가 편향된 시선과 선입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예술 분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하고 또 자기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좀 더 예술로서 잘 승화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